남해를 사랑하는 따뜻한 사람들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 남 FM 91.9MHz 남해 사람들의 문지롱입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남해 마늘 축제가 열렸습니다. 제 18회였죠.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고 뜨거운 햇살 아래서도 열정적으로 이렇게 봉사하시고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 한켠으로 참 존경하는 마음이 일어섰습니다. 마늘 축제에 대한 뒷이야기들은 나중에 따로 풀어드리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남해대교 개통 50주년 기념 행사가 오는 22일 목요일 개최됩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 그러면 말 그대로 남해관광의 초석을 다진 그리고 그 시초가 되었던 남해대교 개통이 온 50주년을 맞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해대교와 함께한 50년, 함께할 미래의 100년이라는 그러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오는 20일 목요일, 6월 20일 목요일 걷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여기는 노량상가에서 미역국대 이벤트를 통해서 50주년 생일을 기념하게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남해대교는 1968년 5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만 5년 정도가 걸렸죠. 그래서 1973년 6월에 준공됐습니다. 그때 당시로는 동양시대의 현수교로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 남해대교 아니면 중학교 때 남해대교로 소풍을 간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50주년 행사에서는 파페라라든지 공공군악대의 행진곡과 함께하는 남해대교 걷기 행사가 진행되고 남해대교가 다시 새로운 남해 관광의 새로운 100년을 열기 위해서는 나름의 스토리를 통해서 무장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다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당시에 다리를 한번 건너면 무병장수한다는 이야기로 인해서 사실 말 그대로 인산이네 사람이 산이 되고 바다가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행사는 안전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남해군청 관광개발팀 860-8613에서 8615로 문의 신청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눈여겨보이는 것은 노량 사람들, 즉 남해 노량 상가번영의 분들께서 솔선수범으로 스스로 밑반찬으로 미역국을 제공하시고 관광 노량의 새로운 관광 노량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솔선수범하신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노량 상가번영의 김원태 회장님이시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설천면은 남해대교와 50년 동안 같이 해왔다. 남해대교의 생일날을 영원히 국민들이 기억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행사를 준비했다. 많이 오셔서 남해대교의 생일을 축하해 주시고 아름다운 풍광을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역의 신문들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은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인스타그램 그리고 지역 신문들 그리고 또 방송 매체들을 통해서 워낙 다양하게 남해 소식들을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 저도 당연하게 남해 지역의 신문들 그리고 남해와 관련된 페이스북 등등등을 보고 있고 남해에서 어디가 가장 관광객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왜 그런가 또 축제들은 다른 지역의 축제와 우리의 축제는 어떤 장단점이 있고 또 특히나 아주 유명한 축제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관광객들이 눈길을 끄는가 그런 것들을 어느 누구처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남해 분들께서 사실 남해군 곳곳에서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는 것들을 보고 스스로 공부하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그 관변단체라고 부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호칭이 조금은 인색하지 않냐라는 것들을 느끼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사실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분여회죠. 지역에서는 특히나 남해군의 현실에서는 새마을협의회나 분여회가 없더라고 한다면 많은 부분들이 지금과는 다르게 훨씬 더 나쁜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관변단체라는 표현은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남해에 있어서 이 새마을협의회나 분여의 역할은 누구도 무시할 수가 없고 거기에 응당 당연한 칭찬과 격려가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6월 12일 날 창선면 새마을에서 행복나눔 전복죽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수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뭐 적십자도 있고 새마을도 있고 바르게 살기도 있고 자연보호협회도 있고 등등등 있지만 한 번씩 이렇게 소개드리도록 하고 오늘은요 창선면 새마을협의회와 분야의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6월 10일 날 창선면 새마을협의회와 분야회 박유신 새마을협의회장님이시죠. 그리고 장명화 분야회장님들 이분들 뭐 다른 회원들과 더불어 많은 활동을 하신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홀몸 어르신 취약계층 160세를 대상으로 행복나눔, 천복죽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라고 합니다. 이 기사의 출처는 남해신문입니다. 이날 새마을 남녀지도 30여 명이 참여해서 천복죽과 열무김치, 미역 초무침, 고막 초무침을 손수조리하여 취약계층 160세대에게 전달했다라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박유신 새마을협의회장과 장명화 분야회장은 새마을회원들의 노력과 정성이 담긴 한 끼 먹거리가 홀몸 어르신 등 어려운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네요. 그리고 이제 민과 간이 협동하는 다정하고 또 아름답고 또 바람직한 모습들이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창선면장님, 류옥한 창선면장님은 창선면 새마을단체의 수고 안신이 복지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의 식탁에 큰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적극적인 활동과 꾸준한 나눔을 늘 응원한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1984년에 한 소설이 있습니다. 조지 오웰의 소설인데 제가 대학교에 들어간 게 1983년이니까 저도 그때 당시에 당연히 이 책을 읽었었습니다. 그때 보면 뭐 그렇게 나오죠. 대형 빅브라더라고 소위 말하는 개인의 일상을 감시와 통제를 하는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 보시면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1984년에 등장하는 독재자 빅브라더가 생활 곳곳에 스며들고 있다. 내 일상을 감시하는 CCTV 그리고 나의 자산과 소비 패턴을 알고 있는 금융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내관 심사와 라이프 사이클을 이용해 광고를 노출시키는 SNS 플랫폼 날로 똑똑해지는 Artificial Intelligence AI 인공지능 등 정보를 독점하고 사회를 통제하는 빅브라더의 공포가 현실 곳곳에서 엄습이 온다라고 이제 그때 소설 속에서도 전망을 했고 사실 우리의 현실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것들을 마치 말 그대로 브라더 형제처럼 가까이서 지낼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세상이란 것들이 해석하는 자의 몫이고 칼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아름다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남해군 CCTV 통합관제센터 서성림 씨가 진주경찰서장 표창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사실 피곤하고 아마 뭐 3교대나 이런 방식으로 보통 근무하지 않습니까? 24시간 하려면 피곤해서 시간을 그냥 뭐 나태하지 않게 이어가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범죄 차량을 주화하는 데서 공로를 세웠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진주경찰서는 관내에서 발생한 범죄의 피의자가 남해 지역으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하고 남해군 CCTV 통합관제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바 있다. CCTV 관제 서성림 씨는 주어진 차량 정보를 신속하게 분석해 범죄 차량 위치를 확인하고 진주경찰서는 서시의 협조를 통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하고 범죄자를 빠르게 검거할 수 있었다. 많은 분들이 근무합니다. 남해군 CCTV 통합관제센터는 경찰관 1명과 관제요원 17명이 959대. 그럼 개인당 몇 대인가요? 사실 한 대만 보더라도 저희들이 머리가 아픈 게 현실인데 CCTV를 24시간 7시간 관제하고 있다. 특히 범죄 취약 지역과 사각지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해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분들이 사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기의 직무를 수행할 때 우리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느낌을 받을 것이고 또 창선면 새마을협의회 분위회처럼 본인들의 봉사를 통해서 소외되고
그늘진 이웃에 다가감으로써 남의 사유가 더 따뜻해진다라고 봅니다. 이분들이 손을 잡고 싶습니다. 예, 따뜻한 남의 사람들이 말 그대로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남의 사람들 문준홍입니다. 이번에 마늘 축제하면서 사실 우리 남해 FM에서도 많은 자원활동가 분들께서 뭐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많은 고생들을 하셨습니다. 여기 뭐 저하고 같이 저기 도와주고 계신 우리 이피디도 고생 많으셨는데 이피디 수고 많았어요. 예, 뭐 피곤하실 텐데 아침에 이렇게 라이브 하신다고 더더욱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뭐 남의 사람들이 따뜻한 소식을 전하면서 지금 이제 배경음악으로 비틀즈를 이렇게 깔고 있습니다. 비틀즈의 음악을 우리 관광남해가 남해대교가 있기 전과 있기 후로 구별되듯이 이 팝이라는 이 음악의 세계도 비틀즈가 있기 전과 후로 바뀐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세계 음악사에 큰 획을 그었었죠. 뭐 여러분 음악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 분도 비틀즈는 본인이 싫었어도 그때 그 순간 아니면 지금 어디라도 한 번씩은 이렇게 듣게 마련일 겁니다. 그처럼 우리 남해대교가 본인이 원하지 않든 원하든 간에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의미로 더더욱 해석이 되면서 이렇게 각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기회를 열고자 아마도 이번에 새롭게 남해대교 걷기 행사를 하는 모양입니다. 노량대교 제2의 남해대교였죠. 노량대교로 사실 명명이 돼서 그때 당시에 몇 년 전이죠. 우리 남해 군민들께서 제2의 남해대교 공사했을 때 썼던 그 이름을 쓰자라고 사실 많은 주장들을 하셨고 일견 보면 다리의 목적이 우리 남해도를 향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목적지의 이름을 붙이는 게 일반적인 상식 아니냐 라고 저희들이 주장을 했었고 또 남해군 옆에는 하동군이 있습니다. 뭐 지역자치단체끼리 협력한다는 기본적인 명분이 있지만 또 하동 입장에서는 자기들 입장에서 소중한 다리를 명칭을 그대로 내어줄 수 없다라고 뭐 말씀을 당연히 안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삼국전쟁의 마지막 해전이었죠. 노량해전이 있던 그리고 검남군 노량면, 설천군 노량면을 잇는 그렇다는 의미에서 이제 노량대교로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됐죠. 남해대교가 그렇게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 노량대교의 존재로 인해서 남해대교의 존재 가치가 좀 묻힌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운전을 해보시면 자연스럽게 동선이 노량대교 쪽 흐름을 느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해에 있어서는 비록 지금 약간 관광 슬럼화되고 있지만 노량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회타운이라든지 충렬사 등등등 그 뒤쪽의 편백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갖고 있는 문화관광적 가치를 새롭게 발견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재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량군은 설천면에 위치해 있죠. 동시에 설천면에서 하반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라고 합니다. 남해 군민들이 남해 사람으로서 보다 더 넓은 문화향유의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설천면은 지난 15일부터 주민문화생활을 향유할 기회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23년 하반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그림교실 9명, 도예교실 12명, 체형교정운동까지 있습니다. 10명, 생활요리교실 9명. 이건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선착순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뭐 당연히 설천면에서 진행하는 거니까 설천면민에게 우선권이 아마 주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각 프로그램은 7월 첫째 주부터 주 1회 2시간씩 11일까지 진행이 되는 모양입니다. 남해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보시면 거기 수강 신청서 나와 있고 당연히 설천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 뭐 그렇게 당연히 혹시 만약에 모집 인원이 충원이 안 되면 당연히 보다 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남해군이 아닌 남해군 다른 면의 주소지 신청자를 충원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홈페이지 관련 공고문을 참고하시면 되고 슬천면 행정복지센터 860-840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노래 안 듣고 나서 우리 마늘 축제에 대해서 저도 현장에 몇 번을 갔었는데 같이 거기 있던 분들의 생각들을 좀 나눠보고 거기 진행하는 것들을 같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틀즈의 헤이 주드였습니다. 여기 보면 사실 제가 가끔씩 가사를 소개를 해드리는데 그래서 그 노랫말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Hey Jude, don't make it bad. 나쁘게 만들지 마라.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Take a sad song and make it better. 슬픈 노래라도 그것을 더 좋게 만들어라. 그렇지만 remember to let her into your heart. 그러니까 당신의 가슴 속으로 그녀를 들여야 된다는 걸 명심하라. 진심을 하란 말이죠. Then 그러면 you can start to make it better. 그것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비틀즈 노래합니다. 이게 따져보면 세상의 아주 기본적인 이치죠. 뭘 해도 본인의 바램과 달리 인생이란 그리고 일이란 것들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마련이고 그때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원래 가고자 했던 길을 새롭게 모색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반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남해 마늘 축제가 18회면 우리가 동칭 예전 같으면 강산이 2번 변하는 시간인데 요즘 같으면 강산이 한 20번쯤은 변할 정도의 그런 시간이 흘렀다고 봅니다. 그 속에서 잘했던 것들은 사람들의 덕담과 칭찬, 격려 속에서 계속 이어가지만 사람의 일이라는 것들이 어차피 모자란 것들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걸 감출 이유가 없죠. 그걸 겸허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슴속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것을 make better, 개선할 수 있도록 새 출발할 수 있다는 게 비틀리 노래가 우리 마늘 축제에 던지는 그러한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15일부터 목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열렸죠. 제가 이제 갔던 곳 중에 하나가 마늘 축제니까 사단법인 전국 마늘 생산자 협회 남해군 지회의 마늘 판매존이었고 거기서 이제 특등이 8만원, 1등이 7만원, 그리고 2등이 6만원 이렇게 팔렸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더웠죠. 6월 중순이고 하니까 6월 초하고 비교해서는 많이 더웠고 그리고 관광객들이 제 눈에는 사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그렇게 눈에 많이 띄지는 않았는데 안타깝게도 어쨌건 거기 계셨던 분들은 다들 날씨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팔렸으면 좋겠는데 다음 시간에 마늘 축제에 참여했던 마늘 관계자들 또는 여러 가지 이제 뒤쪽에 유해문화권 쪽으로 가니까 부스에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남에서 활동하는 여러 단체들이 참가를 하셨는데 그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음식점을 운영하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의 생각들을 제가 인터뷰를 따로 해서 그분들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따로 다음 주에 전해드리기로 하고 그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었습니다. 일단 이제 그분들의 생각은 다음 주에 듣겠지만 제가 현장을 둘러보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남의 분들께서 가졌던 제안이나 의문 등등등을 정리를 해보니까 몇 가지가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이제 마늘 축제의 개최 장소에 대해서는 사실 오랫동안 저희들이 여러 장소에서 아시다시피 이동묘 마늘 인근이라든지 장평소리 쪽이죠. 그리고 수면 스포츠파크라든지 유배문학관인데 이렇게 이제 엇갈려서 이렇게 지내왔는데 향후 거기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이걸 또 그때 당시의 편의에 따라서 옮기지 말고 지속적으로 마늘 축제 개최 장소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에 확정적으로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근본적인 그러한 생각들이 좀 있었고 현장에 느낀 바로는 제가 당연히 그 다음 주에 인터뷰할 분들에게 이렇게 물었죠. 전반적인 평가가 어떠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개최 시기의 문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제가 봤던 분들은 어쨌건 6월 중순이니까
빗대기 때문에 힘겨워하는데 다음에도 만약에 다른 행사가 있다고 그게 맞물린다고 시기를 이전한 게 좋을까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간의 문제였죠. 이번에 이제 나흘이 열렸는데 사실 현장에서 저도 남해 있는 10년 넘는 시간 동안 사흘씩 이렇게 현장에 있어서 부스를 운영한 적도 있지만 사실 거기 관광객들은 어차피 그 속에 24시간 내내 있지는 않을 거니까 마음조차도 사실 자기 편한 시간 오니까 그분들이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데 현장에서 계속 계시는 분들이 안 계신다라고 한다면 축제가 유지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분들이 열정적으로 나를 견딜 수가 아니면 열정적으로 자기 하는 일을 하실 수가 있을까에 대한 문제를 제가 좀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뭐 많은 가수들이 오셨죠. 가까이는 우리 뭐 하동근 가수도 오셨고 하동 출신의 또 김다현 가수죠. 김봉곤 아버지하고 같이 오셨고 또 뭐 김범용 가수 저희들이 되게 젊었을 때 좋아했던 가수라든지 그다음에 또 미스터 로튼가요? 거기서 이제 등장했던 유명한 가수들도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벤트의 배분과 가수의 출연에 대해서 아쉬움을 가지는 분들이 꽤 많으셨습니다. 이분에 대한 질문도 당연히 던졌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결국 마늘 한우 축제라 그러지만 한우란 것들은 마늘을 위한 부수적인 의미가 있고 마늘이 우리의 따지면 마늘 축제, 마늘 한우 축제의 가장 본질인데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마늘 생산자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라는 데는 궁금증과 더불어 물론 개인적으로 좀 알고 있지만 그에 대해서 생산자 또는 직접 현장에 종사하신 분들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어떠냐라는 걸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 부스가 산재되어 있었는데 그렇죠. 소고기를 위한 공간이 굉장히 넓게 설치가 되어 있죠. 설치 비용도 꽤 이렇게 많을 건데 저 뒤쪽으로는 이제 수산 경영이나 농업 경영인들이 하시는 음식 코너가 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이 한 곳에 있으면 그래서 말 그대로 그 넓은 공간을 어떠한 음식이든지 가져다 먹을 수 있는 자리로 사용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제가 인터뷰를 통해서 의견을 이렇게 전해 오실 분들에 대해서 질문한 또 하나의 내용이 앞으로 축제 관계자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이라는 거였습니다. 노래 하나 더 듣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과 조금 먼저 알려오신 생각들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사람들이 따뜻한 이야기 91.9MHz 남의 사람들 이란 프로를 지금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동안 고생하셨던 남해군 관계자 그리고 봉사단체의 회원들 나가서 영업을 하시고 또 생산자로서 마늘축제의 큰 중요한 축을 담당해 주셨던 사단법인 전국 마늘 생산자 협회 회원분들께 고생하셨던 말씀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이 있죠. 야각은 고궁이나 이어병이요. 충우는 역이나 이어행이란 말이 있습니다. 제가 뭐 한자를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이제 중학교 때 저 같은 경우는 한문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정식 교과 과목 한문이 있었는데 요즘은 아마 한문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말의 뜻은 뭐 특별하게 심오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말들이죠. 좋은 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입에 쓰기 때문에 병에 좋다. 누구도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축은 좋은 말은 여기 기에는 거슬리지만 이어행이라 행동하려고 그러면 올바른 말을 들어야지 가만히 있을 입에 말을 들었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축제를 끝내고 나면 사실 피드백 그리고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힘들고 아니면 아프고 쓴소리를 하기가 쉽지가 않죠. 하지만 그야 인간의 기본적인 감성이라서 뭐 그대로 간다 치지만 공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그 마늘 축제가 다음에 19회를 더 지금보다 낫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아닐까 싶은 거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질문사항에 대한 현장 참여자들의 이야기들을 전해드릴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현장에 있었으니까 제가 느꼈던, 그리고 제하고 이야기를 나눴던 분들의 목소리를 일반적인 사람들의 목소리를 조금만 전해 듣겠습니다. 사실 축제 예산이 4억 조금 넘게 책정됐다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관계자는 아니니까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이벤트를 3억인가요?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남해군 이벤트 업체가 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여를 못했다라고 합니다. 일견 그냥 저희들이 가볍게 보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일을 맡아서 남해군 축제를 더 빛내야지, 남해 사람이라고 무조건 일거리를 주고서 그 사람들을 하게 되면 축제의 질이 떨어지지 않냐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것은 이벤트를 진행하는 구조에 대한 사실 저희들이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벤트를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되고 나서 그 이벤트를 실제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도읍이라 그럽니까? 자기가 직접 안 하고 또 다른 전문가에게 일을 이렇게 분담시키는 것들, 그렇게 되면 결국 지역업체의 역할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역 업체를 선정을 할 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정량정성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양으로 따질 것인가 성질을 따질 것인가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 축제 말 그대로 지역이라는 데 포인트를 둔다라고 한다면 지역을 더 잘 알고 지역의 장점들을 살리고 지역의 감성을 더 잘 아는 그러한 업체들에서 소위 말하는 가산점을 줄 수 있다는 명분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성질을 먼저 따진 정성평가라 그러죠. 아니면 그냥 그러한 개성을 몰각하고, 그러니까 개성이 없이 일반적으로 외형에만 치중하면 저희들이 양으로, 예를 들면 매출액이나 그동안의 그 업체의 성과를 한번 따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정량평가로 하는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는 서로 대척점에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주 조화롭게 운용될 때만이 가장 최선의 결론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벤트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정량적인 평가에만 치중했던 게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일을 분담할 때 지역 업체에 대해서 이 정도는 계약 당사자인 선정된 이벤트 업체가 할당을 해라라는 정도의 조건만 뭐 부관이라 그럽니까? 그 정도는 저희들이 충분히 용인할 수도 있고, 또 일을 흐름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바람직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많이 아쉽다는 표현이 들었습니다. 그게 어디로 이어지냐 그러면 당연히 저희들 남해 군민의 기본적인 축제이자, 물론 관광 남해를 위해서 마늘의 생산을 촉진하고 홍보한다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고 그게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를 꾸미는 것들은 남해 군민의 참여가 없다라고 한다면 속빈 강정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문제점들이 현장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만약에 외부 업체들이 지역의 사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참여를 하게 된다면 남해 군민이 그동안 익히고 갈고 닦은 실력들이 이러한 기회에서조차 사장될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고, 또 이게 이제 모든 문제는 서로 연관이 돼 있는 게 4억이 좀 넘는 예산 속에서 이벤트에 치중하게 되면 실제로 저희들이 이 축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마늘에 대한 나름의 배려나 지원 또는 고민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남해군이 자립도도 재정 자립도도 현저히 낮은 데다가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마늘 축제라고, 남해 군민의 가장 중요한 축제라고 무한정 돈을 쓸 수는 없죠. 예산의 제약이 있기 마련인데 한쪽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면 한쪽은 부족해지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늘 생산자에게 지원됐던 금액도 몰라 한 1, 2천만 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적절했는지 여부는 일단은 담당자나 생산자들의 판단이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인 균형이란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객이란 게 있죠. 마늘 축제에서
축제의 본질을 맞추냐 아니면 만화를 위해서 축제가 존재해야 되는 기본적인 고민은 우리가 절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부서의 문제죠.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어디 큰 백화점이나 아니면 어디를 가더라도 주문을 하는 곳들이 같이 있습니다. 따로따로 이렇게 산재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넓은 한우를 먹었던 그 공간에 모든 음식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주문을 할 수 있는 장소가 결집돼 있다면 부스를 이렇게 한정적으로 나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넓은 공간에 자리가 있으면 거기를 쓰고 거기에 자리가 없으면 옆에 있는 다른 텐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데 만약에 산재해서 음식을 판다라고 한다면 한쪽에는 자리가 부족할 수도 있고 한쪽에는 자리가 남아 있을 수 있는 그래서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당연한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이치란 게 동일한데 저희들이 급식의 문제에서 사실 논쟁이 많았지 않습니까? 선별급식이냐 뭐 일반급식이냐 그랬을 때 선별급식을 반대하는 가장 주요한 논거가 뭐였냐면 음식 가지고 사람을 차별한다는 거였습니다. 굉장히 그 정서적으로 거부감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의문은 일패라고 그러는데 사실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은 다를 수밖에 없지만 외형으로 보여지는 측면에 있어서는 알게 모르게 의문의 일패를 당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심각한 고민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먼저 전하고 물론 이거는 제가 만났던 남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눈 결과입니다. 저도 공감을 했었고 보다 더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계속됩니다. 라이프 고즈 온 그렇죠. 오블라디 오블라다 비틀즈가 노래합니다. 라이프 고즈 온 오블라디 오블라다 들으셨습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는 분의 기사가 났습니다. 남해 신문인 출연 기자님이 지시하신 내용인데 우리 남해 향후의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은 남해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남해 사람들은 생활인구조차도 우리 남해 사람이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정치 기조와 맞물려서 남해에서 나서 남해의 이름으로 남해를 가슴속에 품으면서 그 자부심으로 열심히 사시는 분들도 당연히 주민등록 여하에 불구하고 우리 남해 사람이죠. 저한테는 뭐 초등학교 후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남해 문화원이 위치한 곳이 골안이라고 그럽니다. 골곡자 안내자 행정명 공내죠. 차산마을 공내인데 공내분이 나름대로 글로벌 중소기업을 지향하시면서 무서운 기세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표현에 걸맞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제목을 보니까 불가능을 가능으로 꿈을 현실로 글로벌 지향 향후기업 주광진 김문숙 대표 발전 플랜트 사업체 설립 3년 만에 벤처기업 기술평가 우수기관 기업 획득을 했고 SK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죠. SK 에코플랜트 삼성물산 등 국내의 대기업과도 협력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으로 날아갈 채비를 차리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사 내용 한번 더 읽어보시죠. 광진기업은 김문숙 대표가 지난 2019년 얼마 그렇게 되진 않았습니다. 경남 창녕군 도천면에 약 2만 평방미터 6,000평 부지에 설립한 중소기업으로 발전 플랜트 배열 회수 보일러 HRSG 제작과 강구조 건설자재 제작 공급, 연구사업 등 사업활동 영역을 확장해 고객의 니즈 필요를 발굴하고 새 시대의 도전과 혁신 영지로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뭐 이쪽으로 전문가 아니니까 단위 일반 국민도 남의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분이 자기의 전문성 있는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중소기업으로서는 세계를 겨냥하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는 대기업과도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게 이 기사의 요지입니다. 김문숙 대표는 남이업 국내 말에서 부친 김두열 씨와
모친 박오가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고 참 부모님이 대견하시겠네요. 남해 초등학교, 남해 여자중학교, 남해 여자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마산 수출 자유무역 지구에 위치한 소니전자에 근무하면서 작업활동을 시작했다. 생활신조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꿈을 현실로라는 겁니다. 이 김문숙 대표가 남편도 남해분입니다. 23살, 22살 두 자리를 두고 있다. 그래서 이제 축질 기자 질문했네요. 고향남에는 가족이 계신지 또 고향에 대한 가장 좋은 기억은 무엇인가요? 했을 때 현재 남해 차산리 국내 마을에 부모님이 거주하셔서 한 달에 두세 번이나 오신답니다. 고향집에 들르고 있다. 또 시댁은 고연면입니다. 그것도 자주 방문하고 있다. 일가 학업, 학교도 또 다니시는 모양이죠. 사회봉사활동 때문에 고향 지인이나 학창시절 동기들 간에 아주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일정이 허락되면 고향 사람들과 자주 교류를 할 예정이다. 이럴 때 기억을 되돌아보면 남해 초등학교 다닐 때 소섬이죠. 새섬에 소풍을 가서 넓은 바다와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기억이 강하다. 이거 보니까 남해 사람 분명하네요. 태어난 장소를 모르더라도 저만 하더라도 당연히 여기 쇠섬에 그리고 아까 저희들이 50주년 행사를 한다는 남해대교 그렇게 다들 소풍한 기억이 있을 겁니다. 고향 남해에서 고향 사람들과 함께 고향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보내셨습니다. 같은 고향 사람으로 남해 사람으로서 절대적으로 응원하고 말 그대로 글로벌 기업으로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래합니다. 러미두. 내가 사랑하는 걸 좀 사랑해 주십사.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남해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오리지널 기사를 검색하니까 류세봉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남해 소방서의 그때 소방관이었겠죠. 두 분의 성함이 나오는데 소방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보니까 소중한 생명을 살렸답니다. 그래서 하트세이브 심장을 구한 사람 인증서를 수여를 했는데 2017년 4월 20일 오전 10시경 남해군 남해읍 소재 시외버스 정장 매표소에 앉아있던 75세 여성이 갑자기 쓰러졌다. 그래서 남해 소방서에서 이 두 분이 출동하셔가지고 이분을 구했다라는 내용입니다. 2017년이면 지금도 6년 전이니까 이 여성분 75세는 지금 81세쯤 되면 수혜 어머니보다 조금 나이가 적은데 어쨌건 그 뒤로 계속 건강하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남해 사람으로서 남해를 따뜻하게 만드는 존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류세봉이라 그러면 다들 아실 겁니다. 굉장히 큰 기업을 운영을 하셨죠. 남해에서 레미콘에서 철강에 서던 10여 개소를 운영한 자산가였는데 사실 인생도 그렇듯이 사업이란 것도 부침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때 이분이 다시 재기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해시계 세종대죠. 양구일구죠. 그 해시계를 가지고 사업을 하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그 형님을 본 지가 조금 됐는데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면서 재기를 노렸지만 여의치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가장 바라는 게 아마 모든 사람들이 사랑과 관심 아닐까 싶습니다. 엊그제 마늘축제 가니까 유배문학관 안에 그 형님께서 직접 이렇게 소장을 하고 계셨던 벼락 맞은 나무가 유배문학관 안쪽에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형님의 근황이 궁금하기도 했고 그래서 기사를 검색하던 중에 이 기사가 있어서 이렇게 소식을 따로 전해봅니다. 어쨌건 형님 건강하시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틀즈가 다시 노래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변의 관심과 사랑 아니겠습니까? All you need is love.